그래서 오늘도 또 영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십시오. 네. 네. 감독님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신이 없어서 별 생각이 안 들고요. 이번 이렇게 GV 할 때마다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매번 이렇게 또 GV가 쌓이다 보니까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같은 얘기 하셔도 처음 들으신 분 계신 거예요, 항상 중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처음에 기획하시게 됐던 계기라는 건 또 뭔가 진부하지만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계기나 그리고 처음 요 시나리오를 쓰셨을 때의 어떤 기분, 감흥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영화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개인적인 사고를 겪고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새로 말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이걸 시작할 당시에 아무튼 사고를 겪고 이제 매번 가던 수영을 똑같이 갔는데 이렇게 제가 숨을 참고 그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무 정말 미칠 것 같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영장 안에 그 물속에 제가 있는 게 그게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그래서 도망치듯이 물에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이거를 찍게 된 것 같고 시나리오를 처음 완성했을 때 사실상 완성이랄 게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죠. 이게 재미가 있나 싶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모니터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주위 감독들이나 뭐 지인들, 배우들한테 이제 어떤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쓰셨던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처음 했었던 시나리오. 일단 제일 처음 뭔가 글로 완성시킨 거는 15페이지짜리 트리트먼트였는데 그때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써놓은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죠. 처음 개발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쓸 때 뭐 신호를 쓰거나 뭐 시니스트를 쓰거나 기승전결을 구별하거나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감독님은 좀 그렇게 또 쓰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고 보통 좀 뭐 전형적인 구조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을 무언가 잡고 시나리오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실지 궁금해요. 직관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야지 뭐 하거나. 다른 분들, 다른 작가님들, 감독님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캐릭터 설정 같은 거를 거의 안 해놓고 그냥 쓰거든요. 그렇게 쓰고 그냥 거의 직관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써나가는 타입이고 이게 글이 한 번에 쭉 써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벼락 맞은 것처럼 어떤 날 갑자기 안 써지다가 갑자기 쭈르륵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써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창 이렇게 계속 자꾸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천재적이시네요. 굉장히 캐릭터 설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좋은 배우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쓰신 대본을 이제 배우분들이 처음 전달을 하시고 그다음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감독 캐스팅 전에 이제 그렇게 감독님이 천재적으로 벼락 맞은 것처럼 쭉 쓴 그 대본을 처음 보셨을 때 배우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혜수 배우님부터. 처음 이제 읽었을 때는 이제 감독님의 네, 장편 입봉작이고 그리고 이제 단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전 정보만 가지고 이제 읽었었는데 제가 그 사전 정보만 들었을 때 상상한 그런 대본과는 많이 달랐어서 전 어쨌든 그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의 하루를 그렸다는 게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저는 세미라는 인물의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좀 저와 많이 닮아 있는 점들을 포착할 수 있었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에 거의 많이 나오죠. 네, 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세미라는 캐릭터에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와 닮아 있다는 점 때문에. 보시자마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다는 있었는데 막 정말 이거는 무조건 내가 100%라기보다는 조금의 한 정말 손톱만큼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삼진그룹 영화도입반 감독님께 전화를 드려서 감독님 저 이 대본 이제 두 분이 친하시니까 받았는데 하고 싶은데 이종표 감독님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해서 하고 싶은데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 대본 좋잖아요 하세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톱만큼의 의심을 덜어내고 하기로 했는데 그날 같이 계셨어요. 기획부동산 같이 뭔가 계획가적으로 이게 뭔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통화 내용을 그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감독님께서? 네, 목소리가 들렸죠. 스피커폰은 아니었는데 이게 수학이 너머로 다 들렸었죠. 그 앞에서 뭐 이런 거 막 하고 계셨어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은 배우님도 어떻게 맨 처음에 대본을 받으시고 어떤 저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진짜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 관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라고 궁금했던 것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세미와 하은이의 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같이 호흡을 맞춰보면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한 4번 정도를 본 다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4번의 오디션을 보시면서 감독님 네.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감독님한테 여쭤보셨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일단 하은이가 장난을 많이 치고 코미디적인 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됐었는데 하은이 대사가 생각보다 시나리오 대본으로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겠고 뭐를 이렇게 좀 웃기려고 하면 이게 웃기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드러나서 또 재미없어지고 좀 웃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웃겨야 됐고 대사의 리듬도 살아야 됐고 세미와의 호흡도 살아야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컨텐츠에서 보이는 어떤 연기의 그런 쪼들이 없어야 했고 이런 것들 다 계속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4번이나 불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이제 아무튼 배우분들도 오셨으니까 보통 현장에서도 이제 아침에 저희가 현장에 가면 이제 동선을 맞춰보고 이제 리허설을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블로킹을 하고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나를 보다 보면 이것도 좀 그렇게 일반적인 방식의 어떤 뭔가 리허설, 테스트, 슛 뭐 이렇게만 찍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방식에서의 어떤 비결이 있으셨는지. 리허설은 일단 사전에 대사를 애초에 다 배우들한테 맞게 하려고 리허설을 많이 했고 거기서 나온 대사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다 그 슈팅코에 수정을 해서 넣었고 그리고 동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콘티를 로케이션 헌팅을 다 이렇게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다 점검을 하고 미술 세팅하러 확인차 촬영 감독님이랑 가서 거기서 다시 동선을 저희끼리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배우들한테 전달을 해서 찍었죠. 그 사전에 다 동선 같은 거. 근데 되게 뭔가 진짜 같잖아요. 뭔가 이 두 분이서 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그 동선을 맞춘 연기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봤던 모든 학원물이라고 해야 될까? 학교가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진짜 같이 저도 이제 아주시니까 진짜 같진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여고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워딩들, 표정들, 그리고 행동들 그런 식의 어떤 취재들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배우분들의 몫인가요? 감독님이 뭔가 아니면 디렉션 하신 건가요? 취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저는 끝까지 근데 확신이 없었고 프리를 하면서 리허설을 하면서 배우들한테 맡긴 면이 많았고 사소한 행동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배우들이 만들어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살리고 싶은 것들은 더 해달라고 하고 아닌 것들은 좀 마라고 하죠. 마가 뜨는 것들은 다 좀 줄여달라고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디렉션은 거기다 그냥 이 말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감독님한테 배우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조연철이랑 감독은 어땠는지 현장에서 너무 궁금해요 사실. 한숨부터 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루 동안 하면 가장 말씀이 많으실 때는 밥 먹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디렉션을 뭔가 막 디테일하게 주시기보단 되게 일단 배우들이 너무 편안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딱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아니면 진짜 그냥 놀이터처럼 진짜 막 놀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 좋은 의미로 말한 그냥 뭔가 거였어요. 따뜻한. 아니죠.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간 거고 워낙에 근데 잘 하셨어요. 제가 딱히 뭐를 더 해달라 이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촬영 전날에 미신이 안 되면 연기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해서 갔는데 그걸 한 번도 제가 말을 전달한 적이 없어요. 이미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안 지금 되면 궁금해서. 그 버스 씬이 올 때 아, 네. 살짝 이게 뭔가 이게 귓깎이가 울긴 울어야 되는데 그 귓깎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가서 조용히 이렇게 막 혼자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요? 네,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혼자 그냥 집중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듣고 말이라고요? 안 통하고 있구나가 딱 느껴졌어요. 이 사람한테. 어머나. 그래서 이거 냅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원래는 이어폰을 풀고 이제 우는 장면이 처음에는 저는 그냥 원래 울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돌 때 이제 한번 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그 이어폰 줄을 풀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 그 감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젖어들게 하려고 무슨 말을 얹었는데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아. 연출자의 말이
이게 효과적으로 오히려 이 연기를 더 나쁘게 하지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촬영할 때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그럼 두 배우님은 감독님한테 무언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반박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저는 감독님 정말 엄청 짜증나게 귀찮게 했죠. 촬영 전날 저는 맨날 전화해서 막 그쵸 감독님 아니요, 저 짜증 안 났는데 짜증 안 났어요. 너무 신났었어요. 이렇게 즐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구나. 영혼을 좀 가지고 근데 그때 딱 한 번 짜증 내셨잖아요. 그 맞아요. 커튼 이렇게 벗겨질 때 아 그거 해달라고 네, 이거 해서요? 어떻게 하냐고 아니 하셔서 그러니까 짜증이 아니라 그거는 당황스러운데 아니 에? 아니 감독님이 이제 제가 그 교실에서 뒤 돌면서 밤에 그 동방에서 자고 있다 깨어난 하은이를 마주쳤을 때 커튼이 여기에 0.1초 걸렸다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랑 0.1초요? 네, 네. 그래서 납득을 못 하셔서 제가 직접 씌워드렸죠. 네, 시간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내야겠다 해서 해냈죠. 맞아요.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쪽 한쪽 눈에서만 눈물 떨어지게 해주세요. 오프닝 씬에서 네, 하셨어요. 그냥 해냈죠. 네. 굉장히 좋은 훌륭한 배우인데요 네네. 다 뭐 이것저것 다 다 하세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다 하세요. 아무 딴 얘기지만 BP 찍을 때 조연철 배우님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되게 눈치를 봤어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배우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이프를 조금만 많이 가면 또 찍어요 또 따요 그게 아니라 한 번만 이거 좀 필요해가지고 좀 그게 오해가 있는 게 이거를 제가 이 샷별로 이걸 에너지를 어떻게 나눴을까를 맞습니다 생각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죄송합니다 또 따는 게 짜증나서 아니라 저도 이게 분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방금 공격당했는데 해주셔가지고. 역시 또 배우의 마음을 제가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알겠어요. 참 시은 배우님도 뭔가 감독님한테 반박을 하셨다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됐거나 뭔가 근데 저는 거의 감독님의 말을 약간 전적으로 따르는 편이잖아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이게 하은이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면 저는 그게 하은이의 마음이군요 하고 바로 습득하지 않나요? 습득인지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희연 씨도 근데 사실 제가 뭐 말 안 했잖아요 현장에서. 맞아요. 현장에서 별로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셨고 그냥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맞다고 했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머리카락이 샘이 얼굴에 닿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몸을 엄청나게 이게 화면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숙였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머리를 숙이면서 샘이 얼굴에 닿는 거에 내가 뭔가를 느낄까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의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오는 걸 보고 감독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했는데 역시나 천재 감독님이 맞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조연철 감독님은 단편 시절부터 천재라는 호칭이 너무 네. 유명했었어가지고 되게 좋으시겠네요. 뭐 되게 싫어가지고. 네. 아무튼 영화를 그렇게 또 찍으시면서 저는 보다 보면 이 영화에 어떤 상실이라는 어떤 감정이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감독님의 의도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서 이게 무언가 먼저 하늘로 간 친구들에게 무언가 하는 것 같은 중의적인 느낌의 대사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의도를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물이 어떤 말을 했을 때마다 가슴이 박힌다거나 되게 뭔가 울컥한다거나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서 연출자의 입장이나 배우분들 입장에서 되게 이건 촬영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엄청난 액션이 있고 이런 게 감정적으로는 되게 강렬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연기는 또 굉장히 뭔가 일상적이고
경쾌하고 발랄한 연기도 하셔야 되고 되게 감독님이나 배우분들 입장에서 그런 힘든 순간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힘들었던 어떤 장면, 어떤 순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장면이 막 특별히 힘들었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촬영하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끊임없이 좀 그 분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한테 이입해 있고 세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과 그냥 제가 박혜수가 느끼는 그 감정이 이제 둘 다 너무 막 뒤섞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막 웃는 장면, 너무 즐거운 장면 촬영했는데 그러고 이제 컷하고 끝나고 나면 막 어쨌든 너무 슬퍼지고 막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혹시나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슬픔이 카메라에는 절대 비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든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극중만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시은 배우님도 저도 극중 인물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은 배우가 현장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저의 텐션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표현의 공기 자체가 되게 네, 너무 밝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해주고 또 혼자 막 찍다가 오면은 또 세미가 막 많은 인물을 만나는 거 아니 혼자 찍는 장면도 많이 있었으니까 확실히 그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세미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은 배우님 어떤 원래 그런 본인의 캐릭터가 경쾌하고 뭔가 항상 해피한 어떤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거 찍으시면서 찍으면서 감상적으로 film들 그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너무 즐겁게 촬영해가지고 네 별로 그렇게 네, 힘들었던 건 없었는데 지금 생각난 게 혜수 배우님을 의도적으로 찌른 적은 있죠. 그때 디렉션이었죠. 그것도 다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 놀이터에서 뭐라고 하셨죠? 공룡 집어들 때 네. 세미의 감정이 지금 이거 같다 라고 의도적으로 제가 어떤 해서 말씀하셨는지. 실제로 우셨어요. 아, 저 그거 촬영 끝나고 혼자 구석에 앉아서 엄청 오랫동안 울었거든요. 왜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엄청 슬펐던 것만 기억이 뭐 나요. 세미가 느끼는 감정이 뭐 자기 혐오나 뭐 이런 뭐 자기를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였죠? 거의 사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도 좀 슬퍼지거든요. 그만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그 씬이 오묘하게 나왔어요. 그 세미 클로즈업 샷이. 맞아요. 무장면도 되게 좋았고 저는 거의 마지막 장면 이제 세미하고 이제 저기 그냥 헤어지다가 다시 프레임에 다시 들어오고 갔는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오고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근데 꼭 이 씬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씬을 찍을 때 그 몇 번 다시 프레이밍 할 것이고 몇 번 어떻게 대사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무언가 연출을 동선을 잡고 찍으셨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나리오에는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라고 써 있었나요? 아니요. 그럼 뭐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시나리오에서 그거는 근데 저희 트리트먼트 몇 쓸 번이나 때부터 할 그렇게 때- 썼어요. 아니 그렇게 몇 번 해주세요. 몇 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번은 제가 말했어요. 정한 게. 정한 숫자가 있었어요. 아 정한 숫자가 아마 현장에서. 그때 아마 그거를 리듬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분들은 그 장면 찍으실 때 그렇게 해서 감독님 말씀하시고 이제 프레임 인아웃 하고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뭔가 힘들 수도 있고 너무 좋을 수도 있고 그 씬을 찍었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팬의 입장에서. 그날은 저희 둘 다 짱들 떠 있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이입해 있었고 저희 그날 어쨌든 쌤이 하은이 첫 뽀뽀하고 마음 확인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주 그냥 들떠가지고 맞아요. 엄청 웃고 그때는 진짜 그냥 웃은 기억밖에 없어요. 맞아요. 헤어지기 네. 싫은 정말. 그 전에 힘든 씬을 다 찍고 다 거기로 찍고. 넘어간 거라서 근데 그 장면 그렇게 슬프게 나온 거구나. 더 신났을 거예요. 엄청 그 엄청 힘든 울고 고백하는 불고하는 거 씬. 고백하는 씬 다 찍고 이제 장소 이동해서 뽀뽀도 하고 갈게 하면서 안 가고 몇 번 돌아보고 해서 엄청 그냥 행복했던 그리고 순간이었어요. 세미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하은이는 모르는 상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쵸, 그 그쵸. 장면 때 아 뭔가 여기 슬픔이 묻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수 씨가 얼마나 신났으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웃으면서 배가 먼저 뛰면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가 완성이 됐잖아요.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배우분들 어떠셨어요? 처음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 근데 그때 저희 내부 시사였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없으셨대요. 네, 내부 시사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영화관에서 제가 제일 많이 울었고 연출가 언니랑 옆에 앉아서 콧물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이게 완성된 그림을 상상은 했지만 그냥 막연할 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세미로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이게 막 차차차차차 뭔가 맞춰지면서 그냥 장면마다 슬플 만한 요소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박혜수로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말 진짜 휴지 부족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올 줄 몰랐어가지고 눈물 콧물 다 먹으면서 막 정신없이 울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너와 나를 보면서 한 번도 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제가 연기한 걸 보면서 아, 너무 슬프다 이렇게까지는 감정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너와 나가 제가 첫 뭐 실질적으로 개봉을 먼저 한 거는 다음 소이였지만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찍은 거는 너와 나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여기서 좀 저렇게 할 걸, 아 이렇게 할 걸이라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면 또 뭔가 세미와 하은이의 뭔가 풋풋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김시님께서 조효철 감독님에게 오늘 3회차 하고 왔습니다. 거울에 계속해서 비치는 세미의 뒷모습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무대방신에서 세미가 부른 천엽의 전곡을 영화에 다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로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그 거울이 주는 이미지가 어쨌든 간에 어떤 상이 맺혔다가 사라지는 게 이제 저희가 딱 보이잖아요. 거울이라는 것에. 그래서 이런 내가 사랑했던 어떤 존재가 맺혔다가 사라지는 것을 좀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후반부에 이제 경비실 앞에 걸린 거울에는 조금은 이제 좀 꺼져가는 듯한 불빛처럼 이렇게 보여주려고 연출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체념은 전곡을 넣게 된 거는 그 세미 그 노래를 부르는 시간 동안 세미의 얼굴과 감정과 표정이랑 눈빛이랑 호흡이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그냥 보여주고 싶었고, 거기서 이제 그 되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사람의 질감이 저로서는 이 영화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전곡을 다 보여줬죠. 그 시인을 찍으실 때 혜수 배우님도 아무튼 열창하시면서 감독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표정이 변하잖아요. 분명 저도 되게 울컥하면서 봤는데 그 시인을 찍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세미의 그 하은이에 대한 마음에 엄청 집중하면서 불렀고, 네, 그 감정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하은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약간 울컥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가 난 팀버튼님, 이것도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에게 하은과 세미가 아슬아슬한 컵을 들고 손을 잡고 있는 장면에서 세미가 컵을 안쪽으로 옮기고 하은이 살았다, 네가 날 살렸어 하는 대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3회차 관람하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네, 이거는 뭐 인간 그대로 하은이의 심리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확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걸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은이를 세미가 구하러 오는 이야기, 뛰어오는 이야기 시간을 거슬러서 몇 번을 반복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하러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요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은 배우님도 그런 맥락을 알고서 연기를 하셨던.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 장면은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해 주시진 않았는데, 그냥 저는 그 뭔가 아슬아슬한 컵이 하은이의 뭔가 혼란스러운 마음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님, 감독님, 배우님들 촬영 후에 쓰이지 못한 혹은 아는 장면들이 많다고 했는데 편집된 장면들이겠죠? 그중 기억에 남는 아까운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 그 제주도 장면 있잖아요. 그거 그 감독님이 풀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이만 공약은 어떠세요? 그때 근데 딱 몇만이라고 저희가 제주도 네네. 그 체감 장면 나올 때 제주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뭔가 저희 막 흑돼지 먹는 장면들도 촬영을 했었고, 진짜 네, 뭐 다양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딱 몇만 되면은 그거 풀어줄까봐요라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근데 딱 몇만이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2만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건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또 색보정이 안 됐어요. 아 맞네요. 거예요. 색보정 촬영 감독님도 뭐 부탁하면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또 요새 바쁘시고 한번 뭐가 될지는 한번 소스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장하드가 지금 어디 저희 집에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장면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만 되면 뭐가 되든 감독님 보여주시는 걸로. 뭐. 이만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마냥 붙일 수가 없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해 두 보시고. 분이서 뭐 체념을 부르실래요? 네? 저희 체념 부르면 되는 거예요? 체념을 따로 아, 녹음하시면 그러면은- 제가 그 위에다 붙일까요? 네, 체면 부를게요. 실 체념 못 부르잖아요. 까마귀라서. 저희도 배우는 너하나 오늘 영화 보셨잖아요. 너하나 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수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념 뭐 한 소절 정도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 시엔스가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저 잘 몰라서 그래요. 잠시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도움 없어도 되는 거. 저 마음 상해서 못하겠어요. 저 몰라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너무 지금 이렇게 모두의 의지를 이렇게 꺾으시고 감독님 제가 옷 선물 사드렸으니까 그거 네. 비타민 드시고 네네네. 잠을 조금 줄여서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잠을 줄이고 일하라고 그런 건 침대라고 아니에요. 사주면 돼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2만으로 하시는 건가요? 3만? 5만? 아니 근데 그게
원작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추후에 나중에 네, 상의가 많이 상의가 필요한 좀 네.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네네네 상의를 하시고 나서 추후에 공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감독님한테 꼭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이후였고 좋은 영상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의 한글 제목은 일본 만화 제목을 듣고 영화와 어울린다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어 제목은 유앤미가 아니라 더 드림송스로 한글 제목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 제목은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어떤 혹시 다른 제목 후보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직역하는 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제목을 찾다가 제가 이게 뭐 누군가의 꿈처럼 보이는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쓸 때 꿈을 또 많이 꾸기도 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집에 시집이 하나 있었죠. 그 시의 제목이 더 드림송즈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또 오픈 채팅방에 굉장히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는 못해도 최대한 많이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가 하은이 그리고 똘똘이를 구해주는 장면은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세미는 어떻게 구원받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을까요? 세미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계속 질투를 느끼고 화가 나고 밉고 서운하다가 비로소 내가 아닌 누군가를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 자체가 구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영화 전반적으로 뽀샤시한 필터를 넣은 듯한 효과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촬영분과 논의하셔가지고 필터를 선택하실 텐데. 영화 전체적으로 좀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영화들 너무 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왠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화들은 그렇게 선명한 이미지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명함들을 조금 뭉개고 꿈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장례식장 앞에서 하은이와 세미가 끝까지 인사하는 장면, 아까 말씀드린 장면이죠. 하은이는 선명하게, 세미는 약간 영혼처럼 느껴지는 연출을 하신 것 같다고 보셨다고 하시네요. 이건 하은이의 뭐 환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하은이의 환상처럼 느껴졌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뭐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뭔가 현실적인 그 리얼리티를 그대로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얘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서 엄청 크게 이야기